에서 운동이 필요한가, 또 주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암 환자를 위한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운동은 반드시 해야 하는가? 운동이 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일 관심이 많으시겠죠. 일단은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도 나온 것처럼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암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는 경우에 40에서 50% 감소하고 유방암 한 30에서 40% 여러 암들에서 운동과의 관련성이 밝혀져 있고요. 또 암을 재발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암 발생한 환자에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경우에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암 같은 경우에 보면은 노르웨이에서 됐던 한 연구를 보면은요, 중간 강도 이상의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위암 발생률을 50% 정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또 여러 연구들을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에 위암 발생이 낮춰졌다고 합니다. 또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는가? 중등도에서 격렬한 운동을 일주일에 5일 이상 한 경우에는 이렇게 이 정도 강도로 운동을 했을 때 위암과 식도암 발생의 위험이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위암이나 식도암이 있는 경우에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근력 저하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거는 암 환자들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신경병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있기 때문에 근력이 약해지게 되고요. 또 통증이나 근육의 긴장, 또 오랫동안 누워있거나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 때문에 관절 가동 범위의 감소가 일어납니다. 어깨를 들려고 해도 충분히 안 들어지고 몸이 유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방사선 수술 후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것이나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암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좌식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구력도 감소하고요. 또 암 치료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신경병증이 생긴다거나 암으로 인한 합병증이 생기거나 하면은 균형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운동요법이 되겠습니다. 운동은 어떤 효과가 있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요. 운동을 하면은 스스로도 느끼시겠지만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울감과 불안감이 감소하고 자신감도 늘어나고 피로도 감소하고요. 육체 기능이 당연히 좋아지죠. 그래서 근력과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이런 것들이 모두 좋아지게 되고요. 몸짱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몸무게도 감소하면서 근육은 늘어나서 몸의 체성분이 더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대사질환들도 더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면역 기능도 좋아지고요. 심폐 기능도 좋아지고, 새로운 암이 생성되는 것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암 환자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요, 암 환자의 피로감인데, 실제로 암 환자의 70에서 100%가 피로감을 호소한다고 하고요. 이게 암 치료가 끝나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암 환자에서의 암성 피로라는 것은 뭐냐? 증상이 기진맥진할 것 같고, 기력이 완전히 소진돼서 무력한 느낌이 들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몸이 무겁고, 의욕도 없고, 숙면을 취하기 어렵거나 수면량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이런 느낌들이 들게 되는데요. 이런 느낌이 있으면 내가 암성 피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보통 우리가 몸이 무리해서 피곤하면은 하루 이틀 좀 쉬고 나면은 가뿐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암성 피로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암성 피로가 환자의 예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피로감이 왜 생기느냐?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일단은 암이 있으면 몸에 염증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염증 때문에도 몸이 피곤하게 되고요. 암 치료 때문에도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느끼시겠지만 항암 화학요법을 받으면 한 1주에서 2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피로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 시작하고 2, 3주째 피로가 시작돼가지고 치료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방사선 요법이 끝나고 1, 2개월 정도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 외에 빈혈이나 감염증이나 폐질환이나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더 피곤하게 되고, 좀 정신사회적인 요인, 불안, 우울,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 또 통증이나 수면장애나 약물이 있는 경우에 이 피로감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암성 피로는 먼저 원인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주치의 선생님이랑 잘 상의를 하셔서 내가 유난히 피곤하면은 말씀을 드리고 그 피로의 원인을 찾아서 교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특별한 원인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암 때문에 생기는 피로를 운동으로 극복하는 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중간 강도에서 강한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피로를 극복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무조건 운동 강도를 낮춰서 나 그냥 오래 하면 되지 하고 별로 힘들지 않게 그냥 마실 나가는 것처럼 천천히 1시간, 2시간 걷는 것보다는 약간은 힘들게 하고 시간을 줄이시는 게 훨씬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성 피로를 치료하는 데는 지금까지는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 곳으로 되어 있으니까 적절히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면은 피로감을 절반까지도 감소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 암 환자인데 운동하기 전에 뭐 일반 다른 분들과 똑같이 운동을 해도 될 것이냐 이런 걱정이 조금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면요. 이럴 때는 운동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심한 심폐기능 저하, 심부전이 심하거나 최근에 심근경색이 생겼거나 이런 경우에는 하시면 안 되고요. 급성 감염성 질환, 뭐 열이 37.7부 이상으로 많이 나는 경우에는 이 증상이 완전히 소실되고 이틀 정도 지날 때까지는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한 경우, 뭔가 평소와는 다른 피곤이나 근육에 쇠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도 운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루 전에 한 경우에도 하시지 않는 것이 좋고 하루나 이틀 전에 심한 구토나 설사를 한 경우에도 운동을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빈혈이 심해가지고 우리 혈색소 수치라고 하잖아요. 그게 1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가벼운 운동은 가능한데 좀 운동을 좀만 무리해도 심하게 숨이 찰 수 있기 때문에 운동할 때 주의가 필요하고요. 혈소판 수가 항암 치료하면서 5만 밑으로 떨어지면 출혈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상생활은 가능하시지만 격한 운동이나 심하게 충격이 가는 운동은 피하셔야겠습니다. 백혈구 숫자가 너무 감소한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니까 공공장소에 나가가지고 운동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당연히 심한 호흡곤란이 있거나 의식이 안 좋아지고 좀 멍하거나 이럴 때 또 극심한 피로가 있을 때 영양 섭취를 충분히 못한 경우에도 운동을 무리해서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갑자기 허리나 목이 심하게 통증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암 환자분들은 혹시 뼈에 전이가 발생해서 또 골절이 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면 일단 먼저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받으시고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말초 신경병증이 항암 치료를 하면 신경이 망가지기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신경이 망가지면 우리가 운동 기능도 떨어지지만 감각도 둔해지게 되죠. 그래서 내 몸이 얼마나 기울어 있는지, 내 발이 어디가 있는지 이걸 잘 못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낙상의 위험이 있는 운동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각 저하가 심하다 그러면은 뛰기나 이런 것보다는 실내 자전거 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사실 해보시면 느낌을 아실 거예요. 내가 감각 저하가 심해가지고 좀 균형 능력이 떨어져서 뛸 수가 없다. 아니다. 약간 저리지만 나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스스로 판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항암 치료 같은 것 때문에 카테터가 있는 경우에는 그쪽 부위를 너무 심하게 운동하면 카테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카테터가 들어간 부위에 대해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의사항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까 말씀드리면은요. 일단은 신체 활동을 저희가 평소에 늘려야 되는데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면은 크게는 3가지로 나눕니다. 유산소 운동과 유연성 운동과 근력 운동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 이 3가지를 모두 조화롭게 넣어 가시면서 하시는 거를 더 추천드리고요. 그 중에서 내가 딱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하겠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유산소 운동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꼭 하시도록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운동을 특별하게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서 꼭 해야지만 운동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부터 활동량을 늘리게 되면은
그 자체가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시고요. 가능하면 도보나 자전거로 목적지까지 이동하시고 휴식 시간에는 스트레칭이나 산책 같은 거 하시고요. 집에서 TV 보는 동안에도 실내 자전거를 타거나 러닝머신을 뛰거나 아니면 앉아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등을 같이 하시면은 이것도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연성 운동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 환자분들이 자꾸 몸이 움츠러들고 항암 치료하면서 섬유화도 생길 수도 있고 오랫동안 누워있고 그러면 몸이 굳게 되거든요. 그걸 늘리기 위해서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 천천히 부드럽게 하셔야 되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체육 선생님이나 이럴 때 뭐 이렇게 반동을 주면서 막 꾹꾹 눌러주고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힘줄이나 인대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끝까지 늘린 다음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자세에서 1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 되겠고요. 이런 동작을 각 관절별로 3번씩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시행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체 운동부터 해가지고 하체 운동까지 유연성 운동을 집에서 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유산소 운동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암 환자분들이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저강도부터 시작하지만 점차적으로는 중강도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제일 좋은 게 흔히 우리가 권장하는 게 중강도 운동을 권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강도 운동을 하기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강도라고 하는 것은 운동 종류로는 어떤 운동을 하셔도 되는데 유산소 운동이라는 게 걷기나 자전거나 뛰기나 또 뭐 계단 오르기나 아니면 수영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유산소 운동에 포함되게 되고요. 힘든 정도가 약간 힘든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약간 힘들다는 거는 내가 옆 사람이랑 얘기하기가 운동하면서 약간 숨이 차야 돼요. 옆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가는데 친구랑 얘기하면서 가는데 30분 동안 아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실 수 있었다면은 그거는 약한 운동 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힘들게 운동 강도를 높이셔야 되고요. 그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했을 때 한 번에 30분 이상, 그리고 일주일에 5번 이상, 그래서 일주일에 총 운동 시간이 150분 정도 운동할 정도로 하시면은 이게 가장 권장하는 운동 강도가 되겠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되고, 대신에 나는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렇게 뛰고 뭐 달리고 걷고 이럽니다. 이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시면 오히려 관절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과하게 운동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산소 운동을 하신다면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사이 정도에서 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는 운동을 한 번에는 못 하겠어요. 그냥 나눠서 5분씩 하면 안 돼요.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5분씩 나눠서 하면은 너무 효과가 떨어지고 한 번에 하실 때 그래도 10분씩은 모아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운동 강도가 더 좋아지, 운동 효과가 좋으니까요. 30분을 못하면 10분씩 나눠서 3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력 운동은 하면은 이제 우리가 몸짱만 되는 것뿐만 아니고 근육이 있어서 힘이 있으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더 활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가 넘어진다든지 차가 오면 피한다든지 이런 순간적인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근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같이 해주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되고 또한 근육이 늘어나면 여러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근력 운동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되고 피로감도 줄어들고 뭐 상쾌한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부에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근력 운동을 갑자기 힘을 많이 줘서 하게 되면은 복압이 높아져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강경 수술을 한 경우에는 복압을 높일 수 있는 동작은 한 2주 정도, 개복 수술을 한 경우에는 4주 정도 그런 동작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헬스클럽 가가지고 이런 기구 운동을 하시는 거는 물론 좋은 운동 방법이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권장을 해드리고요. 이런 기구 운동을 못 하시더라도 집에서 얼마든지 맨손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령이나 이런 물병에다가 물을 넣는다든지 모래 주머니를 이용한다든지 해가지고 근력 운동을 상체 운동도 할 수가 있고요. 침상에서도 누워서 하는 하체 운동들이 있는데요. 밖에 못 돌아다니고 침대에만 누워 계시는 환자분들도 일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앉아서 다리 들기 또 앉아가지고 엉덩이 들기 특히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입원해 계실 때는 이 운동을 매우 추천해 드리는데 이렇게 엉덩이 들기를 하면은 허리 뒤쪽 근육도 강화되고요. 엉덩이 근육도 강화되고 허벅지 근육도
강화되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근육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이 근육들이 다 우리가 걷거나 뛰는데 도움이 되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침상에서도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또 침상에서 일어나실 수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이 운동을 하면은 나는 이 운동이 너무 쉽다. 그러면 한쪽 다리를 들고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낙상을 주의하셔야 되고 무릎을 완전히 90도보다도 더 구부리면은 무릎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90도보다 더 구부리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 하체 운동도 이 고무줄, 우리가 세라밴드라고 하는데 고무줄 밴드를 이용하면은 강도를 맨손 체조할 때 집에서 좀 많이 높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같이 이용해가지고 운동 강도를 높여서 나에게 맞는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근력 운동은 강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보통 10번에서 15번을 한 번에 반복하라 그러는데 제일 좋은 거는 내가 10번이나 15번 정도 들면은 더 힘들어서 더 못할 정도가 될 때 그 정도 운동 강도로 하시면서 그 정도 무게로 10번에서 15번을 드시면 그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너무 힘들게 운동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러시면 운동 강도를 조금 낮추시고 반복 횟수를 조금 높여서 이렇게 좀 수정한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근력 운동할 때는 약간 우리가 마지막에는 근육의 피로감을 느껴서 들기 힘든 정도까지 하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매우 쉽게 내가 한 10번 들 수 있는데 그걸로 난 근력 운동 했다 하시면은 그거는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하시더라도 강도를 조금 높이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거를 각 근육군별로, 근육군별이라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팔을 드는 동작을 하는 거, 혹은 팔을 잡아당기는 걸 하는 거, 다리를 펴는 운동, 다리를 구부리는 운동, 이렇게 크게 동작을 나눠가지고요. 각 동작에 대해서 우리가 10에서 15번 반복하고 그 반복하는 것을 한 2번에서 4번씩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세트라 그러는데 그래서 10에서 15번 하는 거를 한 2번에서 4세트 반복하는 양상으로 하시면 되고요. 근력 운동은 날마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제대로 강한 강도로 운동을 한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씩만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우리가 한 번에 운동할 때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만큼 강도를 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날마다 근력 운동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지 않은 속도로 어떤 분들은 힘있게 운동한다고 막 이렇게 세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관절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들었다 내렸다 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시고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끝에서만 살짝 움직이는 것보다는 운동 가동 범위 전체를 쭉 들었다 쭉 내리는 방식으로 전체 근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운동하라고 그러니까 아령 가지고 이렇게 손에서 이렇게 손목 운동만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헬스클럽에서 이렇게 몸짱 되려고 작은 근육까지 키우는 사람들이 할 운동이고 우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큰 근육, 엉덩이 근육, 다리 근육 이런 큰 근육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직후에는 수술 부위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감염이 생기기 쉬우니까 주의해야 되는데요. 특히 한 수술 후에 2, 3일간은 수술 부위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배액관을 빼는데 5에서 7일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복부의 격한 스트레칭 같은 거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기간 중에는 너무 급하게 마음 먹으실 필요 없고요. 침상 주변에서 돌아다니고 병원 복도만 돌아다니는 것도 충분한 운동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상처 부위나 이런 상태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운동 강도를 더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수술 후에 처음 한 달 정도는 스트레칭과 가벼운 유산소 운동 할 수 있고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 3개월이 지나면 웬만한 수영이나 자전거, 등산과 같은 가벼운 운동들은 다 가능하고요. 3개월이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본인이 기존에 하던 운동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운동하시고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항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가벼운 운동만 하시고요. 항암제 치료 며칠간은 무리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 운동 강도를 결정하는 건 사실은 본인의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내가 컨디션이 금방 회복되고 좋으면 운동 강도 좀 높이실 수 있지만 몸이 안 좋으면은 무리해서 운동 강도를 높이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 회복 후에 치료하고 시간에 따라서 증상이 좋아지면은 운동 강도를 점점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하게 되면은 방사선 치료하는 동에도 유산소 운동도 하고 다 하셔도 되거든요. 다 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방사선 치료하면서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 자극되면 안 좋기 때문에 수영 같은 거 하면 좀 피부가 안 좋은 경우에는 하면 자극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주의하시고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은
옷이 땀에 젖어가지고 또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만 좀 주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암 환자가 재활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 또 찾아서 참고하시고 운동 꾸준히 하셔서 잘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